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넘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시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전엔 에이 설마 했던 숫자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6,0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더 불을 붙인 게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맥쿼리 증권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삼성전자는 34만 원, SK하이닉스는 17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숫자가 공개되자 시장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기대와 정말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끝물이다, 6개월 안에 정리하라며 겁을 줍니다. 뉴스도 전문가도 말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꼭지에 물리는 건 아닌지, 또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경제 용어 다 빼고 쌀 한 가마니 값 계산하듯이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사 직속 미래로봇 추진단을 신설했고, 이는 삼성 내부에서도 회사 생존이 걸린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10년간 대표이사 직속 조직은 단 2번뿐이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로봇 조직입니다. 삼성은 로봇 R&D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했고, 연간 약 30조 원에 달하는 R&D 비용 중 약 6조 원을 로봇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는 로봇 전용 R&D 센터를 건설 중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휴머노이드부터 물류, 서비스, 협동 로봇까지 전 라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삼성 내부 판단은 분명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는 이미 제철소와 글로벌 공장에서 실제 매출을 만들고 있지만, 레인보우의 로봇은 아직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술 격차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진공 환경과 초정밀 클린룸 로봇이 필수인데, 레인보우에는 이 기술이 없습니다. 공장 로봇 수백 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군집 제어 소프트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해체, 의료 수술, 국방 분야처럼 삼성이 노리는 특수환경 로봇 기술도 레인보우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으로 이루려는 목표는 3단계입니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둘째, 물류와 서비스 로봇의 상업화. 셋째, 휴머노이드의 가정 진입입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을 완성하려면 지금의 기술 포트폴리오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삼성이 필요로 하는 핵심은 4가지입니다. 진공 클린룸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술, 대규모 로봇을 동시에 운용하는 제어 소프트웨어, 원전 의료 국방을 아우르는 특수환경 로봇 기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파워입니다. 삼성은 이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갖춘 기업을 찾고 있으며, 직접 개발보다는 M&A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3,500억을 투자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삼성은 누구보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항상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인수 대상이 되는 기업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삼성의 다음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지 못한 진짜 기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큰 돈은 항상 조용할 때 들어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뉴스에 이미 나온 종목,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기 직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올랐느냐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의 종목들은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검색량도 낮고 커뮤니티에서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접근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걸러냈는지, 왜 지금이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위치와 산업 흐름, 리스크 요인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속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종목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마다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폼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종목명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보방만 원하시면은 종목명에는 정보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은 구조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는 공간이고 실제 투자 타이밍이나 대응은 실시간 기준으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여러 개 다뤄줘서 좋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방 입장을 선택하시면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박프로 종목 추천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 제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정리 일정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주가가 불이 붙었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입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어르신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 반도체를 일반 도로라고 치면 HBM은 10층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입체 고속도로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똑똑한 기계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길이 넓고 빨라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길이 막히면 일을 못합니다. 그 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BM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돌려야 하고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하고 AI 서버도 계속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HBM입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갖춘 곳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곳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물건을 확보하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격을 맞춰야 했다면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으니 가격 협상력도 우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왜 돈이 이쪽으로 몰리는지 그림이 조금은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요즘 증권가에서 조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HBM은 그냥 찍어내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여러 개를 층층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마치 아파트를 10층, 16층까지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층이라도 불량이 나면은 건물 전체를 못 씁니다. 이걸 수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1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를 정상적으로 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율이 떨어지면은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기대만큼 안 나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수율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물건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걸 사다 쓰는 기업들도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해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게 기업입니다. 투자가 잠시만 늦춰져도 주문은 줄고 그러면 반도체 주가도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장에서는 치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미국 형님들의 일정입니다. 우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주는 곳 중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이 회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전체 공급망이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큰 손의 계획이 틀어지면은 납품 일정도 밀리고 주가도 잠시 멈칫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한 번쯤 조정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축제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숨을 고르는 구간이 전혀 없을 거라고 믿는 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변수들을 알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상승이 단순히 반도체 몇 종목의 잔치로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공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공장 하나 짓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도시 하나 수준입니다. AI 서버를 돌리려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력기기 기업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변압기, 차당위, 배전 설비를 만드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되면 전력 설비도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로봇과 자동차입니다.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기술이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려면 기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협동 로봇, 자율주행 기술이 같이 주목을 받습니다. 자동차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의 가치도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방산과 조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기 체계에도 AI가 들어가고 함정과 잠수함에도 첨단 전자 장비가 탑재됩니다. 단순히 철판을 잘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 바다를 누비는 군함까지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몸값이 전체적으로 레벨업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값싼 부품을 많이 팔아서 먹고 사는 구조에서 벗어나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와 심장을 만드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봐야 지금 흐름이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파도를 타야 합니다. 이번 흐름은 단순한 하루 이틀짜리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증설은 최소 몇 년짜리 사이클입니다. 2028년 전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가는 계단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크게는 우상향하더라도 중간중간 10%, 20% 조정은 언제든 나옵니다. 그 흔들림을 보고 겁먹고 내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흥분해서 꼭대기에서 몰빵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전략입니다.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이라면은 상반기에 과열 신호가 보일 때 일부는 현금화해서 수익을 지켜두는 게 좋습니다. 다 팔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정리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이 숨을 고르며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준다면은 그때 다시 분할로 모아가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원칙이지만은 현실에서는 비쌀 때 조금 팔고 싸질 때,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재료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고 자금은 그 구조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 하나보다 먼저 이 산업이 왜 지금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먼저 편입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같은 방향입니다.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로봇, AI처럼 실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수하며 돈을 쓰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왜 특정 기업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큰 흐름과 구조를 설명드리고 실제 투자 판단과 타이밍은 실시간 기준으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속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종목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이 바뀌었다면 그 종목으로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폼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종목명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보방만 원하시면은 종목명에는 정보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여러 개 다뤄줘서 좋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방 입장을 선택하시면은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박프로 종목 추천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 제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정리 일정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